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영어 강사 헤더진입니다. 자, 2024년도 지방직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순간을 이제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2025년도를 또 생각을 하셔서 한번 지방직 문제가 어느 정도 난도 또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 궁금해서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시는 수험생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 됐던 간에 여러분들 항상 시험이 치러진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분석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향후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도 가능할 것이고요. 또 거기에 또 발맞춰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 그런 학습 방향, 이런 부분들도 정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자,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는요, 이 지방직 C체크형 문제, 영어 문제에 대해서 총평 간략하게 진행을 하고요. 또 문항별로 또 여러분들이 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또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시험을 한번 치러낸다라는 게 솔직히 여러분들 대다수는 모르겠지만 또 굉장히 군대를 갔다 오는 느낌, 내지는 뭐 산고의 고통,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그 역경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 못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해마다 이렇게 수험생들이 좀 기뻐하는 순간들도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좌절하고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온지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결과가 있을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준비를 열심히 하되 잘 되면 좋은 것이고요. 혹시라도 또 여러분들이 다음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얼른 훌훌 털어내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를 다시 또 준비하시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2024년도 지방직 영어 C체크형 전체적인 총평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문항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되게 궁금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난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부분들인데 그 전에 앞서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여러분들 어휘 생활영어 표현이 부쩍 늘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어휘 생활영어 범위, 이게 출제가 좀 많이 넓어졌는데 이 부분은 이미 예견된 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변화가 좀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동의어 네문항, 빈칸 어휘 추론 한 문항, 생활영어 세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무래도 풀이 시간이 상당히 좀 압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깊이 고민하거나 독해처럼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딱 즉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문항 비중이 분명히 늘었습니다. 더불어서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요, 또 난도가 전체적으로 타 영역에 비해서는 좀 쉬운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됐었을 거예요. 자, 문법은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보통 네문항, 많게는 5문항 출제가 이루어지다가 작년도 지방직하고 정말 똑같이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밑줄 어법성 판단 한 문항, 영장문에 대한 어법성 판단, 우리말 영장문 각각 한 문항씩 해서 총 3문항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자, 상대적으로 독해 같은 경우는 한 문항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9문항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아주 이제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애가 바로 일관성 관련 문제인데요. 일관성 삼총사 기억하고 계시죠? 흐름상 어색한 문장,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의 삽입, 그 다음에 글의 순서 맞추기, 요거는 이제 고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세 문항을 기준으로 해서 대입 파악하는 문제 2문항,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 2문항, 빈칸 추론 2문항으로 해서 총 20문항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하고 문항이라던가 어떤 패턴이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계속 접해 오셨던 수험생들이라고 하면은 큰 어떤 유형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는 세부적인 내용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직 시험을 목표로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국가직은 논외로 하고 작년도에 치러졌던 지방직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자,
똑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술직 제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비교 대상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3월 말에 국가직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근데 국가직 때 영어 같은 경우는 살짝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러냐면 체감난도가 높았거든요. 그 전에 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계속해서 그런 난도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분위기가 되게 팽배했었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국가직보다는 굉장히 수월하게 이번에 지방직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작년도하고 비교했었을 때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난도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위에 걸쳐서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총평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또 우리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좀 차이가 있었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 어휘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어휘는 문항수 굉장히 올라갔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동의어 비중이에요. 참고로 우리 대방지자분들 올해를 목표로 하셨던 대방지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지겨울 정도로 동의어 훈련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시험지를 좀 열심히 공부해 오신 분들, 커리큘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 편안하게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동의어 비중, 이거는 진짜로 열심히 연습하는 만큼 나오는 구간이 되겠고요. 난도도 평이한 반면에 또 기출 어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누차 수업 시간 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갑툭튀 막 새로운 거, 어려운 거, 전문 용어 이런 애들이 절대로 어휘 문제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고전적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 어휘를 그 범위로 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동의어들 위주로 해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출제 간격이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그래서 한 7, 8년 전에 나왔던 게 지금 나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한 2년 만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동의어 연습 진짜 많이 중요하고 더불어서 기출 어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험생분들 문법 어려우시죠? 근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켜고 난 대방 고시학원에서 헤더쌤하고 한번 해볼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에 헤더진 매직 문법 내년에 다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뭐 여지없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좀 반영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가 도대체 어딘데? 라고 하는데 자, 보통 기본적으로 영어는 우리말하고 큰 차이가 일치 관련된 문제예요. 수일치, 시제일치. 그러니까 얘네들 소름 끼치도록 일치를 너무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우리말하고 가장 큰 차이다 보니까 우리는 단수 복수 별로 신경 안 쓰거든.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런 연습 지겹도록 절약하실 거예요. 어쨌든 일치 나왔고 연결어 관련 문제, 접속사, 관계사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준동사 관련 문제들 여전히 여기서 출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장문 우리 사지선답 문제, 어법성 판단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제 출제 기조가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쓸데없이 어렵게 안 내겠다. 지역적인 거 출제해가지고 너네들 괴롭진 않겠다. 그 대신에 중요한 거는 맞춰라. 이런 어떤 디렉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한 문장이 쭉 나오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가 틀렸는지를 내가 진짜 매의 눈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기다가 밑줄까지 쳐준 거예요. 여기만 봐. 다른 데 건드리지 말고 여기만 틀렸는지 맞았는지 봐. 이렇게 출제를 계속 하고 있죠.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난도를 낮출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아웃문항 출제가 돼서 부담감이 줄어들었다. 요즘에 계속 이런 추세고요. 자, 그 다음에 신유형 문제 도입인데 여러분들 인사혁신처 올해 초에 예고를 했습니다. 2025년도에서 국어하고 영어,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맥락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내겠다. 말은 굉장히 수식어구가 화려합니다. 추론 문제다. 근데 막상 샘플 문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좀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었었죠. 그리고 실용문이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가직 때도 여러분들 그 SNS상에 그 말풍선 대화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띄워가지고 그걸 통해서 생활 영어를 대체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었냐면은 업무 이메일 이미지를 띄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용일치 불일치인데 솔직히
다른 독해 문제 하나보다 이거 푸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수월한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유형 문제가 도입이 됐지만 여러분들 쫄지 마시라. 예, 오히려 영어 같은 경우는 좀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찔끔찔끔 이렇게 좀 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의 지문이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푸신 분들도 있고 아마 관심이 없으셔서 안 푸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번에 치러졌던 올해 국가직 문제 같은 경우는 독해가 되게 어렵다라고 많이 얘기들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안 다뤘던 그런 토픽들이 대거 등장한 거예요. 뭐 고대 그리스 비극. 우리 사실 그리스 비극 안 읽잖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모르는 용어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지. 그 다음 막 이렇게 음모론. 그러니까 좀 전통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그런 토픽들이 좀 쏟아져 나오니까 살짝 당황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뭐 그냥 우리가 늘 봐왔던 그런 범주 내에서 나왔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 환경이랄지 자원이랄지 사회학, 경제 이론 등등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저랑 계속 커리큘럼 타다 보시면은 아주 다양한 그런 범위의 그런 어떤 지문들을 풀게 되는데 익숙한 그런 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가 독해까지 좀 마무리가 좀 됐는데, 네, 올해 출제 경향은 뭐 요 정도로. 그래서 전범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신 분들이 점수를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꾸준하게 열심히 해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또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특정 그 영역에서 좀 많이 나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게 좀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는 어휘만 외워도 안 되고 문법만 잘해도 안 되고 난 느낌적인 느낌으로 독해를 잘 맞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년도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연간커리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런 어떤 세계 영역이 굉장히 균형감을 이루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보고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번에 문제 나온 거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문항 분석, 그 다음에 풀이까지 한번 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의어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시간 관계상 그냥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markedly 하게 되면은 이거는 뚜렷하게, 명백하게, 분명하게란 뜻이었죠. 그래서 marked가 명백한, 뚜렷한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거에 대한 부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oftly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부드럽게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obviously 했는데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많이 했던 바로 그 obvious, 명백한 그거에 대해서 부사 표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정답은 이제 2번 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marginally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margin이라는 단어 자체가 끝면이라던가 경계, 모서리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marginal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경계의 끝면의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뭐 간신히 뭐 요 정도 의미로 볼 수 있는 그런 부사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단어도 잠깐 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이제 계속 문제풀이 과정에서 어휘 풀 때 이걸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약간 복합적인 느낌이 드는 거. 그러니까 접두어라던가 전미어를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어근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discern 하게 되면은 이게 식별하다라는 뜻의 동사거든요. 그래서 discernible, 자, 형용사에다가 discernibly 부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부정의 접두어까지 붙었으니까 식별 가능하지 않게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히려 얘 같은 경우는 얘하고 반대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불분명하게 식별이 가능하지 않게. 네, 정답은 2번으로 마무리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매칭을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네, 문맥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잡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dilute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 중에 하나긴 하지만 또 그런 분들 있죠. 이거 생각이 잘 안 났어요 라고 하는데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Jane poured out the strong dark tea 했는데, 자, Jane은요 아주 strong, 강하면서도 진한 차를 부었다. 그리고 그것을 밀크로 가지고, 우유를 가지고 딜루티드 했다. 여러분들 홍차
차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진해. 너무 진해. 너무 진했어. 우유 팔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차를 뭐 하는 거다? 희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illute라는 단어 자체가 희석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느낌이 좀 비슷한 애를 찾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wash는 말 그대로 씻겨내는 거고, weaken,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우유를 가지고 차를 좀 약간 약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은 연결하다인데 4번 ferment, 내재자들은 알아야지. ferment 하면 이건 제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발효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저는 이제 대조를 해요. 취재가 되면은 혹시라도 누락된 거 없나, 내 수험생들이 피해받을 수 있으니까 없나 했더니 뭐 웬걸 다 나왔어요. 헤더진 복합 치면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한 번 가지고 저랑 같이 1년 내내 하시면 되는 거죠. 자, anyway, 자 3번 보도록 해보죠. 자, rule out. 이제 지겨워지려는 그런 단어였잖아요. 동사고 배제하다, 제외하다, 빼다. 정답 몇 번? 오케이, 1번 exclud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upport는 이제 지원하다, 뒷받침하다, 지지하다. submit 하게 되면은 제출하다라는 뜻도 있었고 항복하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이거는 제가 그 외국 웹사이트 같은 거 뭐 이렇게 막 registration 할 때, 등록할 때 마지막에 뭐 있다 그랬어? submit, 제출. 이거 누르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거고, authorize는 권한을 주는 거니까 허가하다, 인가하다, 승인하다 등등의 의미로 쓰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4번에 learn 했는데 이거 출제된 지가 되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면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어떤 그 표면이 딱 있다라고 했었을 때, let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노래할 순 없고 되게 유명한 노래 있잖아. Let it go. 아시죠? 뭐 let it b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버려 두는 건데,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표면 위에다가 딱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왜 내버려 두는 거죠? 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let은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드러내다, 폭로하다, 밝히다 등등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2번의 observe 같은 경우는 얘가 또 이렇게 막 찾았던, 열심히 강조했던 단어인데 또 나왔어요. observe 하면은 그냥 간략하게 구두를 할게요. 관찰하다, 보다.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로는 준수하다, 지키다. 뭐 규약이라던가 법규 같은 거 준수하다, 지키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통 주절의 동사로 많이 나올 때는 주어가 observe, 내절했다, 주장하다, 말하다. 되게 다양한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believe, 믿다, possess, 소유하다. 정답 1번 마무리할게요. 자, 5번. 자, 이제 빈칸 나오면 해석은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선택지 먼저 보겠습니다. ignore 하면은 무시하다, forgive 하면 용서하다, facilitate 하면은 용이하게 하다, 쉽게 하다, 촉진시키다라는 뜻이 있었고요. exaggerate 하면은 과장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automatic doors and supermarkets 이렇게 나는데, 자, 보통 우리가 슈퍼마켓 같은 거 들어갈 때 보면은 여기 뒤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들어갈 땐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올 때 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내가 문을 열어야 돼. 풀하시오, 뭐 푸시하시오 이러면 귀찮잖아요. automatic door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 있는 이런 자동문들은 자, the entry and exit of customers인데 entry가 들어가는 거고 exit이 나오는 거니까 고객의 출입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출입을 블라블라 한다. 자, 어떤 고객이에요? 내가 말한 거, with bags. 막 플라스틱 박 같은 거 많아. 내지는 쇼핑 카트 밀고 있어. 이렇게 되면 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출입을 오토매틱 도어가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쉽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공교롭게도 나머지 1, 2, 4번은 어감 자체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어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 우리. 빈칸 추론할 때 먼저 긍정 흐름부터 구분을 하시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정답 찾기가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facilitate. 오케이? 정답은 3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으로 가볼게요. 문법은 사실 거의 역대급으로 좀 쉽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고 하는 것 중에 진짜 because of가 나왔더라고요. 네, 한번 같이 내용 들여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1번하고 2번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난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더 북이라는 명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명사나 대명사가 나온다.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당부했어요. 구조적으로 명사, 동사 나오면 이렇게 묶어서 얘가 얘를 꾸며준다. 이 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기가 전체 동사가 될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체 주어가 원오브로 시작을 합니다. 원오브 다음에 항상 셀 수 있는 무슨 명사? 복수 명사가 와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보시면 미덕, 선이라고 하는 이 virtue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미덕들 중에 장점들 중에 하나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복수 명사 virtues 좋고요. 그 다음에 anyway 문장 전체 주어는 원이기 때문에 호응하는 동사 수일치 단수로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커마가 찍혔다. 그러면 커마 다음에 당연히 관계대명사 which 나올 수가 있고 이때는 대시 나오면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거는 이거였어요. 단독 관계대명사 뒤에는 다 같이 무슨 절? 네, 불완전한 절이 와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마침 지금 보시면 주어 없이 동사부터 시작되는 불완전한 절이 적절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정답은 네,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절이 끝난 상태에서 부사 구가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억하시죠? because of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등등해서 명사상당어구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봤더니 the author, 주어 was working out 해서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절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of만 삭제해 주시고 because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총평할 때 말했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보통 이 7번 같은 문제는 밑줄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밑줄 넣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딱 거기만 보셔라 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죠. 약간 이제 논란이 될 만한 요소들. 아무래도 이제 언어 문제고 외국어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여지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출제 교수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에서 예전에 그 정답 중복 처리된 적이 있어요. 되게 어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답은 이건데 이것도 틀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을 좀 방지 차원이 아닌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확연하게 맞고 확연하게 틀린 부분을 딱 정해준 거죠. 우리는 땡큐죠. 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플랜이라는 이 동사 자체가 준동사 나오면 항상 내가 본동사하고의 관계를 따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플랜 다음에 투부정사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랜 다음에는 원칙적으로는 투부정사가 많이 오지만 뭐 ing를 써도 틀린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바로 뭐다? 준동사에 대한 부정은 바로 앞에 not을 붙여라. 그러니까 ing에 대한 부정 not ing, have pp에 대한 부정 not have pp.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to 더하기 동사 원형 앞에 not을 붙여서 쓰지 않을 것을 계획해야만 한다. 괜찮은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disappeared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시제를 좀 보셔야 되겠죠. 왜냐? 뒤에 보니까 last month가 분명하게 들어갔습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과거로 시제일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얘는 전형적인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아닌 딱 단순 과거동사로 적절하게 구현된 올바른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해볼 건데 3번이 정답이거든요, 사실은. 아, 이건 진짜 관계대명사 제가 엄청 강조했던 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부터 따져보도록 해볼게요. I'm sad that blah blah. 나는 that blah blah에서 슬퍼요 했는데 자, 대절부터 새롭게 문장 우리가 분석 들어가 볼게요. 대절의 주어 the people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사 관계대명사로 who가 나왔고요. 우리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연결사 다음에 딸려 나오는 동사는 전체 동사가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진짜 메인 동사는 누가 되는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are moving away가 전체 동사가 되는 겁니다. 대절의 주어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선행사이자 대절의 주어인 people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절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후 앞에는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가 나와야 된다. 일단 오케이. 근데 후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네, 얘가 주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사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뭘로 바꿀지는 몰라도 사실은 이제 깊이 들어가면 쉬운 구조는 아니거든. 근데 중요한 건 딱 봤을 때 후 다음에 동사가 안 왔어? 너 무조건 정답.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적절하게 바꿔보는 거예요. 자, 종속절을 자 보시죠. 자, 이거 우리 연습했던 거. 먼저 동사 찾아라. 동사 여기 있죠? 그럼 동사 앞에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아이가 주어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따져야 될 건 뭐냐면 관계대명사는 일단은 the라고 하는 이 명사까지를 꾸며줄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people하고 얘랑 똑같다. 그럼 제가 편안하게 사람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사람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딸. 이상하잖아. 그 사람들 딸. 이상하잖아. 자연스럽게 바꿔보시면 뭐가 좋을까요? 그 사람들의 딸이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그 사람들의 딸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다 같이 이거는 무슨 격? 그렇지요. 요거는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로 바꿔야 올바른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whose 더하기 관계대명 명사가 나온 다음에 뭐 whose daughter 이렇게 나온 다음에 보통 우리는 뭐 is a doctor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게 많이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여기처럼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고 나온 다음에 목적어가 whose daughter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다. 이번에 또 정확하게 잘 나와줬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해보죠. 이거는 여러분들 배수사 비교 기억하시죠? as 원급, as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배수사가 붙게 되면은 몇 배는 더 뭐뭐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 네, 1번 틀리면은 나중에 어떤 소리 듣냐면요. 헤더스 아님. 제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많이 하는 그런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했어요. 주어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온 다음에 하필이면 목적어가 it이더라. 다른 게 아니라 대명사 it이 나왔더라. 그 다음에 이제 명사나 형용사에 해당하는 애가 나왔더라. 그럼 일단 빼박 몇 형식이다? 5형식 갑니다. 목적보어.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딱 끝나는 줄 알았건만 뒤에 봤더니 투부정사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it은 무슨 목적어? 가목적어. 투부정사 이하는 진목적어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5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는 이제 명사가 와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이 명사가 투 더하기 동사 원형으로 좀 덩치를 키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왔다? 머리 크잖아. 그러니까 뒤로 뺐잖아. 그래서 그 자리에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 했던 것처럼 5형식에서도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림 그려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 저랑 하셨던 분들은 하체 비만, 슬픈 하체 비만 그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투부정사를 뒤로 빼버리게 돼 있어요. 그 대신에 목적어 자리는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가목적어 it을 넣어주게 됩니다. 해석은 항상 말하지만 반반 이렇게 놓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알게 됐다. 자, 뭐를 여기서 일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딱 좋네요. 우리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일하는 것은 흥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excited가 아니라 exciting이 맞죠. 자, 2번 보도록 해보죠. 그녀는 나에게 일찍 떠날 것이라고 언급했던데 구조만 살짝 보시면은요. 주어가 나오고 mention 전형적인 타동사인데 엄마? 자, 간접 목적어 같잖아요. 명사원. 그 다음에 대절. 또 대절은 전형적으로 명사절이니까 명사 to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우리말 해석도 뭐뭐에게 내 블라블라를 언급했다. 마치 사형식 동사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죠? 세일 동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하면서 항상 전달료 동사라고 말하는 그런 애들인데 뭐 세일을 비롯해서 뭐 멘션이라던가 여기 나와 있는 그 다음에 announce, 뭐 발표하다, 말하다, 뭐 이런 애들 기억하시죠? describe, 뭐 설명하다, 뭐 explain, 뭐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죠. 교재에 이제 제가 예문으로 쓴 거는 바로 이런 애들인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애들은 전형적인 3형식 동사지 4형식 수요 동사로는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다? 목적어는 하나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이 틀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문장을 살릴 거냐면은 실질적인 멘션에 대한 목적어는 여기가 전체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나에게라는 표현을 살리고 싶은데 문장 성분에서 좀 제외를 시키고 싶다. 전치사 붙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me가 아니라 나에게 해서 to me 정도로 바꿔주셔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3번. 나는 그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전형적인 오형식 구조네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자, 목적어 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투 동사하고 호응하는 목적보는 투부정사 쓰는 거.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좀 더 능숙하고 경험 많은 선생님이 어따면 그를 달리 대했을 것이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 문장은 우리말만 딱 봤을 때는 전형적인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if절, 주어 동사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는 단일 문장에서 이런 동사 패턴을 이용해서 이런 뉘앙스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조동사 다음에 특히 여기 조동사의 과거 나오고 have pp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과거로 해석한다라고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would have pp 하게 되면 뭐뭐 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더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skillful 좋습니다. 능숙하고요. 그 다음에 experience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은 달리 otherwise 다르게 그를 대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유감 내용 온전히 잘 담은 거 보이시죠? 네, 정답은 그래서 2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진입할 때 처음에 학습을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어려워하는 구간이 어휘 동의어 같은 거, 그 다음에 문법 이런 요소들 어려워하시는데 뭐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영어는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쭉쭉 보면서. 자, Charles, I think we need more chairs for our upcoming event에서 자, 보시면은 이벤트를 위해서 의자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라고 했더니 Really? I thought we already had enough chairs. 그래서 이미 충분한 의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My manager told me that 매니저가 말하기를 3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올 거래.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 생활영어는 그거예요. 여기만 바로 보지 말고 여기 대답까지를 보고 정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3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온다고 말했어 라고 했더니 B가 뭐라고 반응하니까 I agree, 동의해. 나도 또한 약간 놀랐어.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 B가 뭐가 되는 거죠? 옳소 보니까 얘도 놀라고 또한 나도 놀랐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의 표현을 바로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야, 그거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a lot, 훨씬 더 많은데 놀란 표현이에요. 정답은 4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Can I get the document you referred to at the meeting yesterday? 어제 회의에서 당신이 언급했던 그 문서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Sure 하고요. What's the title of the document? 그 문서 이름이 뭐였죠? 라고 물어봤더니 I can't remember its title. 타이틀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It was about the community festival 해서 자, 지역 축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B가 Oh, I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당신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알겠네요. 일단은 이제 알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great, can you send it to me via email 해서 이메일로 그거 좀 나한테 보내줄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자, B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나한테 없어. 그 내용이 나한테 없어. 그 문서가 하면서 Mr. Park is in charge of the project 해서 자, Mr. Park이 그 프로젝트 담당이세요. 따라서 he should have it. 그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A가 뭐라 그럴까? 그렇군요. 미스터 파크한테 연락해야 되겠어요. 뭐 대충 이런 느낌이겠죠. 전개가. 그랬더니 B가 good luck. 잘 되길 바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 사람은 당연히 뭐 할까? 때를 썼을까? 네가 내놔. 이렇게? 그건 아니죠. 미스터 파크한테 문의해 볼게요.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답을 찾아주셔서 정답은 4번이죠.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일단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I contact him. 여기서 힘은 맥락상 Mr. Park이 되겠네요. 그에게 연락 취해 볼게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1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1번 보죠. 이번에는 정말 생활 용어가 이디엄이 단 1도 안 나온 거잖아요.
정말 해자롭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 대화문이 전체적으로 좀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긴 대화, 상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포커스를 맞춘 거죠. 내년에도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될 거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보죠. Hello, can I ask a question about the presentation next Tuesday? 이렇게 나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presentation,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Do you mean the presentation about promoting the volunteer program? 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에 대한 발표 말하시는 거죠? 라고 이제 확인합니다. 그때 A가 yes. Where is the presentation going to be? 해서 presentation이 어디에서 열릴까요? 일단 장소 문의를 해요. 그다음 B가 let me check 한 다음에 room 201이다 라고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A가 I see. Can I use my laptop in the room? 해서 자, 그 룸 안에서 회의장 안에서 내 노트북 컴퓨터 쓸 수 있어요? 남의 거 쓰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내 거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Sure, we have a PC in the room. PC도 있고 하지만 you can use yours if you want. 원하신다면 네 거 써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A가 이제 뭐 접수했겠죠. 그런 다음에 we can meet in the room 했는데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 회의장 안에서 회의실 안에서 만날 수 있다. 근데 구체적으로 시간이 나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기 2시간 전에.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그 회의 그 당일날에 그 프레젠테이션 발표 2시간 전에 얘가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했을까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룸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2시간 이전에. 그러면 이 사람이 원했던 건 뭘까? 발표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리허설이라는 표현 알고 계시죠? 리허설이라고 하는데 예행 연습 정도가 될 건데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었었죠. 그래서 When can I have a rehearsal for my presentation? 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답을 해준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여러분들 뭐 사실 그래요. 제가 국어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출제 경향이 바뀐 게 국어 같은 경우는 추론의 영역이 조금 이제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이건 수험생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말만 거창하지 오히려 전체적으로 난도는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메일의 내용이랄지 그 다음에 어떤 안내문, 뭐 전시회에 대한 안내문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실용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토익 시험 같은 데서 또 활용이 되는 그런 패턴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일부 그런 수능에서도 지금 보면은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가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뭐 게시글이라던가 포스팅하는 그런 글이라던가 이런 거 활용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패턴을 좀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애들이 만약에 선택지에 나온다라고 하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보죠. 1번. 자, 시험지 볼게요. 주 회의실은 200명 이상의 대표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요거 보자마자 200명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200명을 향해서 갔더니 어머 여기 있어. 그래서 we need to have enough room.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over 200 delegate 있는데 delegate가 이게 바로 대표자란 뜻이에요. 대리인 대표자. 요거 괜찮죠? 그러니까 1번 없어지고 우리 불일치하는 거 찾는 거거든요. 자, 2번 보죠. 와이파이가 있는 작은 회의실 3개가 필요하다. 정말 구체적이야. 작은 회의실 3개 와이파이 그걸 찾아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와이파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3개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conference room for meeting 해서 자 여기 보죠. 예, 스몰까지 볼게요. 3개의 작은 회의장이 필요한 거죠. 미팅을 위해서. 그리고 각각의 컨퍼런스 룸은 와이파이가 또한 역시 필요로 한다. 이 문장 연결해서 2번도 맞는 내용 사라지고요. 그 다음 거 3번째 거 보도록 해보죠. 3일간의 저녁 식사를 위한 식당 예약이 필요하다. 3일 저녁 그거 찾아야 될 건데 레스토랑은 여기 있는데 어머 런치네요. 정답은 우리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일 밤 100명 이상의 대표자를 위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요 단어 외우라고 많이 들들 볶았어요. 어떤 단어냐면 이 accommodations 이게 바로 이제 수용하다라는 뜻인데 수용이란 뜻인데 이게 보통 숙박시설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호텔이랄지 모텔, 인 이런 애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뭐 100명의 이상의 뭐 숙박을 필요로 한다. 뭐 숙박시설을 필요로 할 것이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는 3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거 13번. 역시 또 일치하지 않는 건데, 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분들 있어요. 선생님, 크루vat이라는 표현이 너무 익숙지가 않아요. 근데 익숙지 않다고 우리가 문제를 못 풀게 놔두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나왔지만, 넥타이에 대한 기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라는 표현을 또 다른 말로 어원상 이제 우리가 크라va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크라vat을 착용하고 있었던 그 부대, 연대를 우리가 또 일컬어서 여기 보시면은 크라바타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우리 알고 있는 왕이잖아요. 그 유명한 짐이 곧 국가다 이랬던 거 왕 기억하시죠? 루이, 여러분 브랜드 알지? 갸토즈. 그쵸? 루이 갸토즈. 갸토즈가 이제 이게 프랑스 말로 14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루이 the 14th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어원입니다. 바로 정답 매칭해 볼게요. 1번. 영문으로 나왔지만 우리는 그래도 선택지를 먼저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1번. A group of Croatian soldiers visited Paris in 1660. 우리는 1660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크로아티아 병사 집단이 파리를 방문했더라. 자, 그럼 여기 1660 나왔고요. 자, 그 해에 A group of soldiers from Croatia visited Paris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해보죠. 2번. The royal cravat was created in honor of the Croatian soldiers wearing scarves. 스카프의 복수형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스카프를 착용한 그 크로아티아 병사들, 이런 사람들을 기려서 그 로얄 크라바트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건데, 로얄 크라바트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 보이세요? Impressed with the colored scarves. 이렇게 나와서 그 아주 화려한 색상의 스카프에 인상을 대단히 받아서,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의가 이제 크로아티아 병사들인데 보면 목 주변에 착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 주변에 막 되게 화려한 거 이렇게 착용하고 있었던 거야. 그것 때문에 the king, 이 루이 14세는 decide to honor the Croats인데 바로 그 크로아티아인들을 기릴 것을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존경을 표하느냐? By creating a military regiment인데, regiment는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연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대, 뭐 3년대, 1년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보시면은 군의 그런 연대를 만듦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연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the Royal Cravat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요거 내용이니까 2번도 없어지겠네요. 3번 보도록 해보죠. Some cravats were too uncomfortable for a man to move his head freely 이렇게 하는데 이거 투투용법이죠. 투투에다가 의미상의 주어까지 들어가서 일부 스카프들은 크라바츠 스카프예요. 스카프가 너무 불편해. 그래서 사람들이 to move his head freely 하니까 자유롭게 머리를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보면 넥타이 사실 잘못 매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쭉쭉 이제 넘어가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음 화면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보시면 this new style of neckwear traveled to England. 그래서 영국으로 넘어갔는데, 자, 보시면은 곧 이제 상류층의 남자들이 이제 크라vat을 착용합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죠? Some cravats were quite extreme 해서 너무 극단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때때로 they were so high. 예, 이 스카프가 너무 위에 있는 거야. 넥타이가 너무 목에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could not move his head인데 머리를 움직일 수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죠. 뭐 하지 않고서는 몸 전체를 움직이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목이 너무 꽉 조이니까 목만 못 움직여. 목을 움직이고 싶으면은 몸도 움직이는 거죠. 그쵸? 뭔지 알겠죠? 재밌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4번 보도록 해보죠. The materials used to make the cravats 했는데 자, 지금 보니까 used는 PP죠. 그래서 해석을 보게 되면은 이런 넥타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됐던 그런 재료들은 were limited. limited가 제한된 이란 뜻인데 제한은 무슨 제한이에요? 여기 보니까 different materials 썼다라고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드 천에서 레이스에 이르기까지. 레이스는 좀 약간 오글거리네요. 그렇죠? 넥타이인데. 자, 플레이드 천은 약간 그 스코티시들 보면은 약간 그 스코티시 체크무늬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 플레이드 천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서 다양하게. 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는 정답은 4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여러분 14번은 주제 찾기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으셨길 진짜 바라는 거죠. 자 뭐냐면은 핵심어 잡아라. 그리고 1차적인 흐름을 잡아라. 그리고 지문을 딱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결정적인 부분에 however 내지는 but 같은 연결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앞쪽만 보고도 정답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선택지 일단. 그랬는데 뭔가 느낌은 가는데 온전하게 내용이 다 안 펼쳐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읽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럼 한번 그런 내용들을 좀 유의하면서 보도록 해보죠. In recent years, Latin America has made huge strides in exploiting its incredible wind, solar, geothermal, and biofuel energy resources. 환경, 자원 관련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tride라고 하면요. 원래는 이렇게 큰 보폭의 걸음걸이를 stride라고 해요. 근데 내가 시험을 지난번 모의고사보다 이번에 huge strides로 갔어요.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발전 진보 이런 의미로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윈드 솔라, 그다음 지오더멀 하게 되면 지열, 그러니까 땅의 열이고요. 바이오퓨얼 하면은 생물 연료를 나타내는 거죠. 자, 자원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뭐하는 데 있어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풍력이랄지, 그 다음 솔러, 태양력이랄지, 지열, 생물연료,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흐름이 라틴 아메리카, 이런 어떤 천연 에너지원 이용, 발전, 긍정적이라는 거죠. 플러스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죠. Latin America's electric sector has already begun to gradually decrease its dependence on oil. 이렇게 났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전기 분야의 전력이죠. 전기 분야는 이미 점차적으로 오일에 대한, 이게 바로 화석연료잖아요. 그래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우리 환경에서 오일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그거를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흐름이 좋습니다. Latin America is expected to, 자, 거의 2배 정도. 근데 보시면은 2015년에서 2040년 사이에 전기 생산량의 거의 2배 정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none of Latin America's new large-scale power plants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커다란 규모의 발전소들 중에 어떤 것도 이렇게 오일로 촉진, 가속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오일로 우리가 자원을 대진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라틴 아메리카는 친환경 자원 쪽으로 동력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한번 정답을 찾아보는 거고, 혹시 뭔가 부족해 싶을 때 조금 더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해보죠.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따가 해볼게요. 자, booming oil industry in Latin America인데 일단은 붐이 뭔지 아시죠? 굉장히 붐을 일으키는 거니까 오일 인더스트리가 부밍하고 있어요. 이거 틀렸죠? 자, declining electricity business in Latin America 있는데 그렇다고 전기 관련 사업이 감소하고 있다? 그건 아니었고. advancement, 이렇게 표현했네요. 발전, 진보라는 뜻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래서 보시면 압축했죠. biofuel라던가 solar, wind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재생 가능 에너지의 발전. 어디에서? 라틴 아메리카. 정답 3번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공격적인 이용인데 중요한 거는 오일 베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이번에는 제목 찾기. 여러분들 제가 제목 찾을 때 조심하라고 했던 부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선택지를 찾아야 될 때가 순간순간 있다, 가끔씩. 그래서 똑같아요. 주제문처럼 일단은 1차적인 그 토픽 잡고 흐름 잡는 거는 똑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거를 또 정답을 찾아야 될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지문도 마찬가지인데 연결사가 그 한 3번째 줄이죠. 우리 시험지상으로는 뭐 뒤에 끝에 벗이 있긴 한데 이게 진짜로 흐름을 꺾어내는 벗인지 아니면은 그냥 살짝 들어간 벗인지 한번 그 전후 맥락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Every organization has resources 했는데 자, 모든 조직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resources, 자원.
근데 어떤 자원이냐? That it can use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근데 뭐를 하기 위해서? To perform its mission 하니까 말 그대로 그 조직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겠죠. How well your organization does its job is partly a function of how many of those resources you have, but mostly it is a function of how well you use the resource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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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자, 보죠. 자, 근데 이 문장은 보시면 알겠지만 의문문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의문사가 이끄는 how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주어인 명사절 되겠죠. 분석하면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 여기 보어입니다. 그리고 벗이 들어가면서 다시 또 주어, 비동사, 보어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얼마나 잘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내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잘 여러분들의 조직이 그 일을 해내는가가 부분적으로는 뭐에 대한 그런 능력이냐.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그 조직이 그 일을 행하는가. 이거는 부분적으로 뭐의 어떤 그런 기능이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이제 흐름이 벗하면서 대체적으로는 그것은 또 뭐에 대한 기능이냐면 자, 여러분들이죠. How well, 얼마나 잘 여러분들이 you have,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는가에 대한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원을 너네가 가지고 있느냐. 근데 하지만 또 뭐가 또 중요하냐면은 너가 얼마나 잘 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원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인적 자원이죠. 그리고 money. 우리는 자원하면 돈 생각하는데, 그치? 돈도 될 수 있어. 금전적인 거. 그래서 you as the organization's leader 했는데, 자, 요게 등장합니다. 조직의 리더로서의 여러분은 can always make the use of에서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되도록.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provided that 했는데 이게 if의 대용 표현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have control of the organization's personnel and agenda 이렇게 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조직의 personnel 하면은 이제 그 어떤 인사 사람들 관리, 인사라던가 agenda, 의제 이런 것들을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얼마나 많은 자원 가지고 있어? 하지만 또 얼마나 잘 너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그러면서 조직의 리더로서 너는 언제나 그런 것들을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어?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된 거죠. 뭐 사실 이 정도만 읽어도 됩니다. 왜냐면 그다음부터 by ing 나온 거는 뭐뭐함으로써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 썰이거든요.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exchanging resources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원 교환했나요? 아니죠? 아, 이거 보세요. 자, leader's ability 했는데 뭐 지도자의 능력이야. 근데 to set up external control 하니까 외부 통제를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이건 아니죠. 이런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 보죠. making the most of the resources 인데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 A leader's way. 그게 바로 리더의 길이다. 아, 정답 딱 좋네요. 정답은 3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테크니컬 캐패시티, 뭐 어떤 전문적인 능력 이런 건 아니었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보죠. 자, 이제 일관성 삼총사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글의 흐름상 어색한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밑줄 친 이 1번 이전까지의 내용들을 좀 잘 봐주시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약간 맥락에서 위배되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드라마틱한 주어의 변화, 관련 없는 용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Critical thinking sounds like an unemotional process 이렇게 났는데 자, 어떤 비판적 사고죠. 비판적인 사고는 unemotional, 자, 감정이 없는 그런 과정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뭔가에 대해서 비판을 해, 비평을 해, 그러면은 감정은 배제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객관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바로 찍습니다. 하지만 it can engage emotions 했는데 자, 이 비판적인 사고는요. 뭐를 연루시키느냐? 감정이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passionate responses 하니까 열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수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쉽게 이제 문학 작품이라던가 영화 비평가들을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딱 우리가 봤을 때도 객관적이지 않은데? 아, 너무 편파적인데? 그럴 때가 있거든. 아, 너무 격정적인데? 반응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we may not like evidence 했는데 자, 우리는 that blah blah라는 증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거야. 우리는 어떤 증거를 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냐면 contradict 하면은 모순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자신의 견해라던가 우리 자신의 믿음과 모순이 되는 그런 증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딱 나왔는데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거를 내가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나의 믿음에 위배되는 내용이야. 그럼 그런 걸 또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정하게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비판적 사고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해보죠. 만약에 the evidence, 그 증거가 바로 그 증거 바로 받았죠. 내용이 연결된지 볼게요. 만약에 그 증거가 지적을 한다면 자, 근데 뭐를 지적한지 볼게요. 어떤 방향으로? In a direction that is challenging 하니까 뭔가 거스르는 그런 방향으로 도전,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증거가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that can arouse unexpected feelings of anger, frustration, of anxiety. 당연히 이런 감정을 만들겠죠. 뭐냐? 그것은 예상치 않았던 분노랄지 좌절이랄지 불안이라는 그런 감정들을 유발한다. 이런 흐름이 괜찮잖아요. 그렇죠? 나의 믿음, 생각하고 어긋나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하고는 반대로가 이렇게 되면 이런 감정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거 보도록 해보죠. The Academy Word 했는데 자, 학계란 뜻이죠. 학계는 전통적으로 likes to consider itself as logical and free of emotions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하냐면은 그 자신이 그 학계 자체가 logical,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학문계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아, 우리 학계가 좀 논리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free of emotions, 감정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죠. 감정적이지 않죠. 이렇게 여기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if feelings do emerge, 만약에 감정들이 수면 위로 등장을 하는 거죠. 진짜로 등장한다면 이제 그랬는데 안 좋아하는데 감정이 막 등장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this can be especially difficult 한데 이것은 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보면 감정을 배제한다라고 했는데 감정이 드러나? 그러면은 약간 그게 좀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금 보시면 흐름이 그런 내용이죠.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자, 3번 볼래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학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예일까? 같이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looking at the same information 했는데 처음부터 뭔가 낯선 단어들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자, from several points of view 했는데 point of view 하면 관점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부터 동일한 정보를 살펴보는 것.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런저런 여러 개의 관점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동일한 정보를 살펴보는 것은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 보시면 해석은 했지만 이건 감정도 뭣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약간 어색하다라고 하던 그런 찰나에 뒤에 보시면은 being able to manage your emotions 이렇게 나와서 자 볼게요. 당신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것. 근데 보시면 이거죠. such circumstances. 그런 환경 하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유익한 기술이다. 그런 환경이 조금 전에 있었던 바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학계는 그냥 스스로 우리는 감정이 없어. 논리적이야.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감정들이 등장해. 그럼 이건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음에 연결되면 좋은 게 바로 이건 거죠. 이럴 때 그런 환경 속에서 감정들을 관리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유익하다. 중간에 어색하게 들어간 건 3번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은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패턴대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전체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무 해자로운 게 지문 길이도 많이 압축을 했어요. 예년보다는.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보면 생활영어라던가 이런 데에다가 좀 지문 할애를 많이 할애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독해는 좀 짤막짤막하게 나온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같은 경우 이런 거 좋죠. 그러나. 그리고 내가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그냥 기술 이러시면 내 제자들이 아니죠. 이런 문제에서 더가 붙었다. 그 기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그 앞에 단락에 기술이 나와야 돼요. 기술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쫙 보죠. 기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B번에 it is exciting because it is complex 어쩌고 저쩌고 기술 없네. 근데 지금 봤더니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벌써 우리가 C가 먼저냐 A가 먼저냐 이거 먼저 결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뭐가 먼저다? C가 먼저고 중간에 뭐 끼실 수도 있고 안 끼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A예요. 그러면 AC인 거 버리는 거죠. AC. 그럼 AC인 거 찾아볼게요. 1번 AC 버리고 2번에 BAC, AC 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CA 순서인 게 3번 아니면 4번인 거죠. 그럼 A는 쳐다보지도 말고 B 아니면 C 여기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또 앞에부터 보도록 해보죠. 제시 문장부터.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했는데 이거는 요거죠. CAL 약자로 나는데 컴퓨터 보조 언어 학습은 is both exciting, 자 흥미진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좌절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As a field of research and practice 했는데 어떤 그런 연구 실행 분야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실행 분야에 있어서 컴퓨터 보조 언어 학습 프로그램이 exciting 하면서도 frustrating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A는 제끼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근데 여기는 그냥 거저주기 뭐 이거 약속한 것처럼 뭐가 나오냐면은 그것은 한 다음에 그것은 흥미롭다.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엔드 찍고 그것은 좌절스럽다. 제시 문장에 이어서 나와주면 딱 좋은 게 몇 번이죠? B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한 번에 구현해주고 그거에 대한 이유들을 각각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끝났죠? B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정답은 3번으로. 자, 그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죠. 문장 삽입입니다. 자, 그러나, 네, 그러나. 자, 흐름 꺾입니다. 자, 그 여자도 찾아야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she quickly popped her head out again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다시 머리를 위로 탁 이렇게 뺐다라는 거죠. 목을 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Little Mermaid 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얼빠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왕자 한번 보고 아유 좋아 보인다 이러고 갔어야 되는 건데 이제 계속 이렇게 다시 또 가갖고 또 보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뒤에 사달이 일어나는 거죠. 행복하게 됐나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원전에선 되게 슬프게 거품으로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도록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다시 머리를 팝 아웃했다라는 거는 그 전에 뭐가 되는 거죠? 한번 고개를 밖으로 내밀어서 뭘 봤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시 머리를 빼는 거죠.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앞에부터 뭐 쭉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선실을 본 거죠. 객실 같은 거 이렇게 이제 Little Mermaid가 봤더니 뭐 화려하게 차려입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다가 가장 잘생긴 남자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영 프린스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It was his birthday 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when the young prince came out on the deck 갑판으로 나왔고요. 그곳에서 sailors,들이 선원들이 뭐 춤도 추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볼게요. 3번 다음에 the little mermaid was just started 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네. dove down under the water 물 안으로 다이빙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갔으니까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다시 그 다음에 올라와야 되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해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정답은 이렇게. 자, 빈칸 어휘 추론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는 어휘 추론 문제가 뭐 요즘에 계속 그런 편이긴 한데 난도가 되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맥락만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19번 같은 경우는 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그거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서 그것만 체킹하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 선택지 단어들도 되게 무난한 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여러분들 이건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내용인데 밀레니얼이 몇 년도죠? 1980년생부터 2000년생이에요. 아, 나는 2000년생이 성인인 게 더 놀랍다. 소름 끼치네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1980에서 2000년인데 이 갭이 좀 되게 크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밀레니얼들하고 묶이고 싶겠냐고. 이걸 풍자한 어떤 그런 막 개그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인데 같이 보도록 해보죠. Javelin research noticed that 연구가 이제 뭘 알아차렸냐면 주목했냐면 not all millennials are currently in the same stage of life 했는데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너무 확고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현재 동일한 삶의 단계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화두인데 각자 좀 삶의 단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정답이 바로 사실은. 그래도 너무 섣부르니까 좀 볼게요. While all millennials were born around the turn of the century. 자, 모든 그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 세기의 전환점이 될 무렵쯤에 태어났지만 some of them, 그들 중에 일부는 are still in early adulthood에서 여전히 어린 그런 성인 시절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어린 성인 시절이라는 건 뭐 20대들을 나타내는 표현인 건데 wrestling with new careers and settling down 하니까 새로운 일자리 이런 것들 때문에 애를 쓰고 정착하고자 애를 쓰면서 그러니까 20대들은 뭔가 계속 끊임없이 그쵸? 계속 정착하려고 애를 쓰는 시기예요. 반면에 the older millennials 하니까 좀 더 나이가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집도 있어. 그리고 가정도 꾸리고 있어요. 사실은 나이가 좀 있죠. You can imagine. 자,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다. 뭐를? How having a child might change your interests and priorities.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도록 해보죠. 자, having a child. 아이를 가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어떤 interest, 뭐 어떤 관심이라던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 이거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So, 따라서, 자, for marketing purposes에서, 자, 이거는 뭐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마케팅 목표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it's useful to split this generation into Gen Y1 and Gen Y2 이렇게 나는데 그래서 이제 뭐가 유익하냐면 마케팅 그 목적을 위해서 이것도 나누는 거야. 밀레니얼 세대를. 그래서 이 세대는 밀레니얼스들이니까 밀레니얼 세대를 자 보시면 Y1 세대 그리고 Y2 세대 이렇게 split 쪼개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돈니 버돌서인데 나돈니 다음에 의문문의 어순으로 조치가 일어났죠. 그래서 두 집단은 문화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달라요. 다를 뿐만 아니라 but they are in vastly different phases of their financial life에서 자 그들은 대단히 굉장히 다른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도 재정적인 금융하고 관련된 그런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계속 일관적으로 쟤네하고 얘네가 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뭐 여기 중간의 내용들은 다 스킵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The blank in priorities and needs 있는데 우선순위라던가 needs에 있어서의 블라블라 근데 Y1 세대하고 Y2 세대예요. 이거는 is vast,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의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difference 뭐 이런 거. 근데 그 단어가 없는 거야. 근데 리덕션은 알잖아요. 감소, repetition, 반복, ability, 능력, 기능. 정답 뭐다? 대비, 대조, 차이. 정답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저는 접한 거라서 이거는 뭐 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그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 1980년대면 지금 40대 접어든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주식이랄지 집이랄지 이런 쪽에 이제 약간 금융이라면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거죠. 소비 자체가.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집을 산다? 큰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그것보다는 약간 스몰 럭셔리 이런 것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뭐 좋은 여행을 간다거나.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약간 뭐 이쪽이 잘못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죠. 어디가 잘하고 잘못된 걸 떠나서 약간 소비 가치 자체가 조금 생각이 많이 다른 거죠. 20년은 너무 커 차이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때는요 1년 2년 후에만 보더라도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 애들이 왜 이렇게 달라. 네, 좀 더 세게 말하죠. 요즘에도 왜 이래. 근데 그걸 20년으로 같이 묶어버리니 말이 안 되지.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중간에 있으면 어떡하라 그랬어? 앞에 내용 중요, 얘 바로 뒤에 있는 그 다음 문장 바로 중요. 그것까지 보시고 정답 좁혀가 주시면 돼요. 완벽하게 그림이 안 그려져도 좋아. 흐름만 가지고도 좁혀주시면은 긍정, 부정 아까 살짝 언급했는데 그렇게만 하셔도 정답 좁힐 가능성 엄청 높아집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죠. 자, cost pressures 했는데 이건 우리가 비용 압력이란 뜻이죠. 비용 압박, 비용 압력.
근데 이게 사실 뭔지는 좀 읽어보다가 보면 나오거든요. 자, cost pressure in liberalized markets인데 자유시장이죠. 자유로워진 시장이니까 자유시장에서의 비용 압박은 have different effect,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 어디에다가? 자, 어떤 현재의, 기존의 existing 또는 미래의 hydropower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renewable energy, 재생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hydropower 하면 수력 발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수력 발전 계획,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자유시장에서 어떤 그런 비용에 대한 압박, 이게 수력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다음 보죠. Because of the cost structure, 자, 비용 구조 때문에 existing hydropower plants 했는데 기존에 이런 어떤 수력 발전소들은 will always be able to earn a profit 하니까 늘 언제나 profit, 이윤을 남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합시다. 수력 발전, 좋아, 나빠, 좋음 이렇게 가는 거죠. 플러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Because the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future hydropower schemes 했는데, 자, 미래의 이런 수력 발전 계획에 대한 planning, 뭔가 계획을 짜는 것, 그리고 구성, 이런 것들은 is not a short-term process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단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력 발전하고 관련된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t is not a popular investment 해서 그것은 굉장히 인기 있는 투자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 같은 단타 개미들 많이 하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취급하시고 싶어 하지 오래오래 뭐 이런 건 안 하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popular investment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주 인기 있는 투자처는 아니야. 그래서 in spite of, 뭐에도 불구하고 low electricity generation cost 하니까 굉장히 낮은 전기 생산 비용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기 생산 비용이 수력 발전하면 되게 비용이 낮은 거예요. 비용적인 면에서 되게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흐름은 나왔어요. 그렇죠? 예. 자, most private investors 있는데 자,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그럼 투자자들이 수력 발전 좋아해요?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would prefer, 자,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뭐 하기를? 블라블라의 finance, 돈을 쏟아붓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건 수력 발전 말고 수력 발전에 반대되는 애들쯤. 됐죠? 거기다가 돈을 쏟아붓는 걸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The paradoxical situation에서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대요. 솔직히 뒤에 안 읽어도 상관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요거 정답을 한번 좁혀보고 뒤에 내용을 지금 좀 더 해석을 해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보세요. 1번부터 보도록 해보죠. 자, more short-term technologies 하니까 좀 더 단기적인 기술들에 이거잖아요. 얘네들은 장기 안 좋아한다라는 거지. 정답은 그래서 1번이죠. 그래서 뒤에 내용 잠깐 볼래요? 결과적으로 어떤 역설적인 상황이냐? 올도절이 먼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기존에 현재에 이런 어떤 수력 발전소가 seems to be a cash cow. cash cow가 뭐죠? 현금을 벌어들이는 그런 어떤 카우, 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돈다발을 안겨다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캐시 카우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nobody, 어느 누구도 in a new one,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것에 투자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었던 거, 그렇죠?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약간 단기적인 거.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네, 1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보시면은 하이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스라고 해서 어떤 그 분야를 특정할 수는 없어요. 이건 너무 앞서간 거고 너무 멀리 가신 거고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우리가 촉진한다 이런 개념도 아니었고 전기 서플라이 공급을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24년도 지방직 영어 시책형 문제풀이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글쎄 모르겠어요. 각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많이 어려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풀이를 하는 걸 보니까 좀 생각보다 쉬웠네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롭게 2025년도를 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와 이렇게나 어렵다고?
이건 나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라고 하면요. 저희하고 함께 해주시면 이 대방고시학원에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같이 또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치르신 많은 수험생분들에게 꼭 합격의 기쁨이,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꼭 입직하시기를 저는 또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